영어 문법 지도법 첫 번째 주 1차 시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곧 정상화될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인터랙션이 없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났을 때 저희가 다시 앞쪽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는 식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은정입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eoh@smu.ac.kr이 되겠고요. 저의 연구실 전화번호는 2287-50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109 번호는 제가 연구실에 대부분의 시간을 있지 못하고 제가 행정 업무를 보는 계단교양 교육원장실에 있게 되는데요. 그곳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5109로 전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피스 아워는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연락을 주고 바로 원장실에서 와서 만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의 연구실 번호는 교수회관 411호입니다. 계단교양 교육원장실은 자아관 516-2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아관 516-2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course descrip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course, we will explore the fundamental elements and rules of English grammar for the purpose of deepening our knowledge of English grammar 라고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영어 문법을 다루게 될 텐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보다는 상당히 고급 문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문법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형식 기반의 문법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문법은 의미 기반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새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보람도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र्스 리딩으로는 란 코엔이 쓴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라고 하는 책인데요. 지금 4판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판이든 4판이든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성적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이 10점이 되겠고요. 10%. 그다음에 midterm exam 중간고사가 40%,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inal exam 기말고사가 50%, 50%로 구성이 되는데요. 올해만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년에는 기말고사가 40%에 퀴즈가 10%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또는 3개의 챕터를 끝낼 때마다 퀴즈를 한 번씩 보고 총 4번의 퀴즈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났을 때 더 많은 내용을 커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파이널 exam에 더 10%를 부여를 해서 50%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챕터 2에서는 우리가 문법에서 사용하게 될 다양한 용어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개요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랭크 스케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언어가 그 동물의 언어와 구별이 되는 대표적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의 언어는 작은 유닛을 합쳐가면서 더 큰 유닛을 만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ord가 모여서 phrase, 구가 되고요. 구가 모여서 clause가 됩니다.
절이 모여서 센텐스가 되는, 즉 작은 유닛으로부터 큰 유닛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언어의 이와 같은 위계적인 오더링, hierarchical ordering을 우리가 랭크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very sentence can be analyzed at four distinct form levels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고서 의문점이 들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phrase가 모여서 sentence가 되지, phrase가 모여서 절이 되고 sentence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clause와 sentence의 차이는 무엇인가? sentence는 period를 찍는 거고요. clause에는 independent clause도 있지만 dependent clause가 있기 때문에 그거 혼자서 문장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lause를 sentence보다 더 작은 smaller unit으로 우리는 간주를 합니다. 다음으로 phrase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 phrase consists of head element plus any other required or optional elements that appear alongside the head elements. 구구조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엘리먼트가 포함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구조에는 헤드 엘리먼트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any other required element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optional element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구구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네 가지가 포함되는데 지금 그 한 가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이 책에서 말한 세 가지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P라고 하는 noun phrase, 그 다음에 VP라고 하는 verb phrase, AP라고 하는 adjective phrase, 그리고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하는 PP,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구조의 명칭을 결정하는 아이를 우리는 head라고 합니다. 즉, NP의 head는 N인 것이죠. 헤드가 되겠습니다. VP의 헤드는 V가 되겠습니다. AP의 헤드는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PP의 헤드는 P가 되는 것이죠. 다시 헤드라고 하는 것은 구구조의 명칭을 결정하는 아이고 꼭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ny other required element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는 comple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ompl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lement는 head가 자기의 의미를 complete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compl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VP와 PP에서 complemen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taking 했다라고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my keys가 take라고 하는 헤드의 complement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자기의 의미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로케이션이 뒤쪽에 와야만 하지요. 명사 상당어귀가 나타나서 프레포지션의 뜻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the table이라고 하는 아이가 on의 complement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게 되겠지만 타동사와 preposition은 상당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구구조 안에 들어가는 optional element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P에서 우리가 optional element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rude하다라고 할 때 그 rudeness의 그 정도, 디그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extremely라고 하는 degree adverb, 정도 부사를 앞쪽에 붙였습니다. 부사는
modifier고 modifier는 꼭 구구조 안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rude라고 하는 형용사를 문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항상 optional element인 modifier를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구조 안에 optional하게 나타나는 extremely라고 하는 degree adverb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구조 안에는 꼭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head라고 하는 아이, 그 구구조의 명칭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구조에 있어서 head 의미를 complete하게 구현하게 하는 complement라고 하는 아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head를 modify하는 optional element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optional element의 이름은 adjunct라고 하는데 adjunct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도 먼저 상당히 당황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한국말로 번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될 모든 시험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용어를 영어로 기억을 해야 되고 영어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Noun phrases, 명사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Nouns refer to people, places, and things.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장소, 사물을 지칭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ouns are classified as common or proper. 명사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분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mmon nouns refer to general names for people, places, and things and divided into two classes. 네, 보통 명사는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의 이름을 지칭을 하고요. 보통 명사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지는데 count versus non-count로 쪼개지게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Count nouns can be made plural, hence tables, while non-count nouns do not have a plural form. Stuff, clothing은 좋지만 informations는 앞쪽에 asterisk 마커 붙었는데요. 이 표시는 ungrammatical하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셀 수 있는 명사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 건데 복수 표지 s를 직접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명사 앞에 indefinite article 어나 on 원의 뜻을 갖지요. 이와 같은 indefinite article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non-countable noun은 복수 표지 s를 직접적으로 붙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원의 뜻을 갖는 indefinite article 부정관사 어나 on을 앞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evidence도 대표적인 non-countable noun이고요. homework도 그렇고 music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non-countable noun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ollective nou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Collective nouns make up a small group of count nouns in English that refer to a collection or group of individual parts of members. Family, committee, team 같은 것들이 그 집합명사 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Unlike other nouns, collective nouns in their singular form may be followed by a singular or plural verb. 이게 이제 집합명사의 이제 특징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예를 읽고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faculty is meeting next week. The faculty are meeting next week.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싱글 아이템이지만 복수로 구현이 되면 복수 취급을 하지요. 그래서 glasses, 실제로는 싱글 안경이지만 복수 취급을 하지요. scissors, 실제적으로 한 개의 가위지만 복수 취급을 하고요. shorts, 실제로 한 개의 반바지지만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어지는 형태의 포커스를 맞춰서 subject-verb agreement, 주어에 따라서 그 동사를 맞추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이런 식의 agreement를 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그것의 예외가 되는 것이 collective noun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집합명사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the faculty is는 이제 우리가 기대가 되는 문장인 거죠. faculty를 집합적인 어떤 총체로 봐서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단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faculty are meeting next week. 네, the faculty가 단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수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의 집합 명사는 전체 집합을 싱글 아이템으로 보기보다는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each single member한테 each single member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collective noun을 복수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faculty are meeting next week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수 집단 전체보다는 교수 집단을 구성하는 each faculty member에 포커스를 맞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roper noun 고유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roper nouns are the names of specific people, places, and things.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사람, 특정의 장소, 특정의 물건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 can either be singular or plural and they are capitalized. 먼저 여러분은 고유명사를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겠죠? 고유명사가 실제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복수의 단어로 구성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the Great Lakes라고 하는 것이 proper noun으로 우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첫 번째 사운드를 캐피털로 모두 적어야지 합법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Great Lakes, G도 캐피털, L도 캐피털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고유명사 앞에는 더를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찍어내는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름을 알기 때문에 오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모두 저를 바라볼 겁니다. 그 이유는 오은정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의 특징 자체가 저라고 하는 엔티티하고 연결되는 순간에 저를 찍어내는 파워가 있는 건데, 더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뒤에 올 거는 너와 내가 아는 그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이름 자체가 이미 definite한데 앞쪽에 더를 붙여서 너와 내가 아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유명사 앞에는. 그래서 이제 쓰지 않는 게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이름 앞에 더를 붙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D라고 있죠. The Brad Pitt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의 더는 너와 내가 아는 그 브래드 핏이 아니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정말 잘 나가는 브래드 핏이라는 뜻이 됩니다. The one and only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e Great Lakes처럼 이제 이런 경우에 더가 붙는데, 이런 더는 어떤 뜻이냐면 너와 내가 아는 그의 뜻을 나타내는 definite한 더가 아니고요. 이때의 더는 유니온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더를 붙이게 됩니다. The Great Lakes라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캐나다의 접경에 있는 5개의 호수를 합쳐서 The Great Lakes라고 하거든요. 5개의 호수가 합쳐졌기 때문에 연합체의 개념이 있어서 더를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더를 붙이는 이유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state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더를 붙였던 거고요. 우리가 EU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The European Union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유명사인데 이것이 유럽의 여러 개의 국가가 합쳐진 연합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the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대영 제국 할 때 the United Kingdom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때의 더도 기본적으로 United, 연합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 앞에 더를 붙였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산맥 이름 앞에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엔 The Himalayas 이렇게 부르는데요. 산맥 이름 앞에 더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산이 연결돼서 되는 것이 산맥이기 때문에 the라고 하는 The Himalayas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The Amazon River 할 때도 강 이름 앞에 더를 붙이는 이유도 실제적으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강이 실제로 지류 하나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개의 지류가 합쳐져서 된 큰 강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니온,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더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자면 proper nou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더를 붙이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고유명사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단어의 첫 번째 레터는 모두 캐피털로 사용을 해야지 고유명사로 취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고유명사 앞에 더가 붙는 경우에는 united라고 하는 개념, union의 개념이 내포가 되어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re-nominal modifier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nominal modifiers are words that precede a head noun in a noun phras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익숙치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nomina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nominal에 s를 붙여서 nominals는 nouns와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즉 명사 앞쪽에 위치하는 modifier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아래의 그 문장을 보시면 사실은 완벽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반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re-nominal modifiers are words that precede a head noun in a noun phrase. MP 구조 안에서 head noun 앞쪽에 위치한 이 아이를 pre-nominal modifier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문장은 위치에 대한 정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사 앞쪽에 위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modifiers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modifiers는 수식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교과과정 안에서는 modifiers를 수식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데 modifiers는 optional한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odifiers라고 하면은 수식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optional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the most common pre-nominal modifiers fall into two categories, determiners and adjectives. pre-nominal modifier는 실제로 두 종류로 쪼개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determiners라고 하는 한정사 그리고 adjective라고 하는 형용사로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도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린 내용인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terminers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아는 관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정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정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라고 했을 때 on apple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전체 MP 구조인데요. MP 구조 안에서 헤드인 N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N이죠. 헤드. 그리고 이 아이 앞쪽에 위치한 아이가 지금 indefinite article on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프리노미널 포지션 맞지요? 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MP 구조 안에서 on을 생략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MP는 합법적인 MP일 수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즉, determiner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modifier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modifiers는 수식한다는 뜻 플러스 optional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indefinite article은 즉 determiner는 optional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modifiers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형용사를 한번 봐볼까요? a handsome boy라고 하는 MP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드랍할 수가 없지만 handsome이라고 하는 adjective는 드랍할 수가 있지요. 네, 즉 뒤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앞쪽에 위치한 건 맞고 프리노미널 포지션 맞고 그리고 handsome boy에서 handsome을 드랍할 수 있기 때문에 즉 delete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셔널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노미널 modifiers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서 프리노미널 modifiers인 것은 adjective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그 문법 책이 그 정확한 그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임용 시험이라든지 큰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정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틀린 내용들은 조금 고쳐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고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1차 시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문법 수업이 이제 상당히 스피디하게 그다음에 전에 들어보지 못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스피드와 내용들에도 곧 여러분이 익숙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숙지를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는 요 내용들이 발판이 돼서 요 다음 얘기가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